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거 자꾸 밀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하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얘가 기울어지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잡아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 넘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얘가 왜 밀려나냐? 이 스캐플라가 몇 대 몇입니까? 2대1, 2대1은 기억나죠? 스캐플라가 내 팔을 밀어주지 않으면 이 팔은 올릴 수가 없어요. 스캐플라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지금 우리 선생님 스캐플라 못 쓰게 했더니 연발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연발음이 일어난다는 거는 여기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때 스캐플라가 얘를 싹 해줘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칭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스캐플라 위치가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만약에 인페리어 앵글과 슈페리어 앵글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내가 팔을 당길 때 스캐플라를 맞추란 이야기야. 이렇게 라인을 맞추고 T2 맞추고 한 상태에서 팔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거와 이거를 이렇게라도 맞춘 상태에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이만큼 내리는 거는 되게 작은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가치가 클까요? 우리 몸에는 작은 근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팔을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근육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돼. 근데 스캐플라를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는 근육은 한 3, 40개 돼요. 밑에까지 치면 몇백 개가 돼요. 이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 머슬들이 결국 내 몸을 지탱해서 팔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세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환자분들은 힘들잖아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안에 이제 팔의 메커니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된 팔을 이렇게 피려고 그러면 환자의 팔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클로너스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걸 강제로 피려고 그러면 클로너스가 일어나잖아요. 톤이 높은 팔을 강제로 펴시는 게 아니라 이게 톤이 너무 높을 때는 한번 오히려 플렉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플렉션을 한번 확 시켜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노데시스 들어보셨죠? OT 선생님들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테노데시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테노데시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에 더해서 한 번 더 플렉션을 확 시켜주면 그 다음 익스텐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육에는. 탁 한 다음에 손가락 끝을 잡고 끝을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폈으면은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유지를. 그 다음에 엄지 눌러서 또 이렇게 펴줍니다. 일어나서 올려놓고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손목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유지하고 깊이 들어와서 손목을 잡아줍니다. 그 손목도 역시 이렇게 많이 꺾여 있잖아요. 그럼 손목도 이런 식으로라도 유지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는 거예요. 최대한 유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세팅했던 거를 놔버리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더 돌아간다고. 더 눌러서 폈으면은 최대한 유지를 해줍니다. 유지하고 손목을 잡아주는 거야. 손목을 잡으실 때는 캐피테이트 본을 잡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피테이트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캐피테이트 본을 찾아가지고 뒤, 앞 해서 이것도 역시 한번 플렉션을 확 시켜서 당겨서 캐피테이트 제끼면서 이렇게, 그리고 뛰지 말고 손 바꿔서 유지해주고 들어가서 잡습니다. 여기서 유지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을 유지해줘. 그리고 얼라를 잡은 다음에 레디우스를 스피네이션 시켜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원리예요. 원래 스피네이션은 레디우스가 도는 거예요. 얼라랑 레디우스를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라 얼라 고정해주고 레디우스 돌려주는. 여기서 인테로세우스 멤브레인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거 해줘도 좋겠죠. 인테로세우스 멤브레인 만약에 몰랐으면 찾아보세요. 오늘 인테로세우스 멤브레인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포암을 치료하는데 인테로세우스 멤브레인이 스티프하면은 이 포암은 절대 스피네이션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준다 해서 레디우스 돌려서 스피네이션 시켰어. 그럼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유지. 그럼 레디우스 돌렸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레디우스 돌린 거 유지해주는 거야. 유지를.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실 때는 이 올레크로너 프로세스, 이 올레크로너 프로세스에 트라이셉스 머슬이 여기 붙거든요. 트라이셉스가 여기까지 오고 마지막에 앵커네우스가 이만큼 펴주는 거예요. 트라이셉스 헤드 3개와 앵커네우스 머슬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손을 내 다리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려서 또 이렇게 해서 유지해가지고 자세 바꿔서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손은 내 트렁크로 유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유지가 해제되죠.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내가 아무리 트렁크에 잘 붙였어도 내가 이렇게 몸을 이동하면 당연히 얘는 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은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약 해제가 됐으면 여기다 골 같은 거라도 이렇게 쥐어가지고 태스크도 주고 센서리도 유지하고 관절 과정 범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물론 하다 보면 공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하시는 거야.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게 정보. 아까 우리 이제 인풋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정보를 더 넣어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관절이 구부러졌다고 관절 자꾸 펴는 거, 이건 그냥 마사지야, 마사지. 이걸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 티슈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치료할 때만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이 세팅을 들어갈 때 이걸 굳이 쪼물락쪼물락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소용이 없거든. 해도 인풋이 안 되거든. 그냥 몇 번 정도 해주고 더 필요한 거는 손바닥에 센서리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내 트렁크에 잘 대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여기 부여해서 조금 잡고 계시거나,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팔 기능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팔을 보통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쁜 건 아닌데 이 팔을 고정하는데 써야 돼. 그러면 이 한 손으로 스캐플라를 막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자세를 잡은 다음에 내 팔꿈치를 이쪽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팔을 감싸줍니다. 내 트렁크와 내 엘보우와 내 다리가 이 팔을 감싸줘. 얘로만 팔을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얘로만 팔을 이렇게 당긴다는 건 이 고정도 중요하고 치료할 때 자꾸 하체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하체를. 손가락으로 스캐플라를 치료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경계 인풋을 준다는 건 이 스캐플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 손가락으로 내가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잘 만져서 얘가 뭐 단단했던 게 연해져도 인풋은 안 들어가는 거죠. 단단했던 게 연해진다라는 건 소프트 티슈가 스티프했던 게 이게 좀 풀리는 그런 메커니즘이지 이게 브레인 인풋까지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잡아가지고 스캐플라를 손으로 움직일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스테빌리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과 이 엘보의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또 머슬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스캐플라에서 스파인 쪽으로 가는 머슬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척추 2개 수준 정도로 사선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내가 스캐플라가 움직일 때 항상 약간 이 스캐플라가 스파인으로 붙을 때 약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움직임을 잘 움직여서 환자분은 이걸 움직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잘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이 무브먼트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인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손과 이 엘보우가 그 결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내 하체를 밀어줘야 이게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근데 이거를 따르지 않고 그냥 스캐플라 잡고 이렇게 흔들면 일단 무브먼트가 다르죠. 스캐플라는 이 립케이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스캐플라의 움직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빌라이제이션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브레인 무브먼트 인풋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구 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당구 칠 때 이렇게 큐대랑 내 몸과 이 공이 갈 방향을 일직선으로 맞추라 그러거든요. 딱 이렇게 해서 손을 미는 게 아니라 다리를 밀어서 이렇게 이게 스캐플라 어덕션입니다. 당길 때는 이렇게 당겨줍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스캐플라 모빌라이제이션이에요. 스캐플라 모빌라이제이션이 손이 스캐플라에 닿는 방향은 요 세나 머슬이 라테랄 보더에 닿는 거예요. 닿아서 그대로 밀어주는 게 바로 스캐플라 어덕션 모빌라이제이션이고 당겨 나올 때는 손가락을 걸어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덕션 에이비덕션이에요. 그 다음에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슈페리어 앵글은 거의 고정되고 인페리어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이퍼세나 그립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4번, 5번 손가락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세나 그립은 이렇게. 이건 많이 보셨죠? MP 그립. 이렇게 잡아서 요 부분을 딱 인페리어 앵글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페리어 앵글을 정확히 찾으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손을 이렇게 대주시고 인페리어 앵글을 잡은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되게 거북하거든요. 이 손 모양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잡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정확히 된 거고, 당겨올 때는 이렇게 당겨와야 어보드 로테이션이 정확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 스캐플라 자체가 립케이지, 그러니까 립케이지 판에 스캐플라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다녀야 되는데, 이걸 잡는 순간 벌써 스캐플라가 떠버리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걸로 어덕션, 에이비덕션.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거 자꾸 밀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하겠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얘가 기울어지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잡아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 넘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얘가 왜 밀려나냐. 스파인에서 스캐플라까지는 한 5c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재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 좁은데 이거를 밀어 제끼니 이게 안 되겠네요. 좁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집어넣는 것도 이 스캐플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정도로만 밀어 넣어야지, 이거를 내 리듬 따라 너무 많이 가면 이렇게 환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넘어뜨려 놓고 왜 넘어지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환자분의 몸에 맞게 이 환자분은 여기서 이만큼 가면 다 갔다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그걸 알아가시는 게 연차가 쌓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로테이션, 어보드 로테이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이퍼세나 그립을 잡으시면은 원이 그려지잖아요. 원이 요 각도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잡고서 그 각도대로 올라갔다가 그 각도대로 올라가면 딱 맞다. 이제 이렇게 하면 스캐플라가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나올 때 팔을 밀어주는 동작이잖아요. 그때 팔을, 자 같이 오세요 했을 때 트라이셉스 머슬이 액티베이션 된다, 이거.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 동작 만들면서 그대로 트라이셉스 머슬 액티베이션 됩니까? 더 이렇게 만들어낸 트라이셉스가 바로 리칭에 관여하는 트라이셉스 머슬이에요. 트라이셉스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 트라이셉스 수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 리칭의 트라이셉스가 아니다, 이거. 왜냐면 롱헤드가 어디 붙어요? 우리 리칭 배운다고 왔는데 지금 트라이셉스 롱헤드 오리진도 모르면 안 돼. 꼭 공부하셔야 돼. 인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여기 스캐플라 글레노이드 포사의 아랫부분입니다. 트라이셉스 머슬 자체가 스캐플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연결을 배우셔야 돼요. 연결을. 팔만 따로 하거나 스캐플라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스캐플라를 세팅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스캐플라에서 팔을 밀어주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테스크를 이용해서 탑다운을 이용해서 그 다음 탑다운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안 되는데 뭐 탑다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나와줘야 나온 다음에 탑다운을 해주는 거예요. 트라이셉스 액티베이션, 스캐플라 모빌라이제이션 해봅시다.